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길벗 출판사의 찐초보 걸음마 전기 발췌문을 좀 보면서요. 전기와 자기? 이 두 힘이,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여기에 좀 주목할 텐데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때, 그 방향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발견은요, 그냥 뭐 공식 하나 더 외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자성만 자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생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은 과학사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보죠. 네.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석, 그러니까 뭐 특정 종류의 돌이나 쇠붙이 여기서만 그 신기한 자기력이 나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상식이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1820년에 덴마크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강의 중에 정말 우연히 발견해요. 실험 기구 근처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갑자기 움찔하는 걸 본 거죠. 뭐랄까 마법처럼요. 그야말로 정말 우연한 발견이었죠. 근데 그 작은 바늘의 움직임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전기하고 자기는 그냥 완전히 별개의 현상이었어요. 네, 따로따로. 그렇죠. 하늘에 번개 치는 거, 옷에 정전기 생기는 건 전기 쪽, 그리고 뭐 자석이 쇠를 당기는 건 자기 쪽, 딱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웨르스테드의 관찰 덕분에 전류,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기가 자기장,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겁니다. 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죠. 여러분도 처음엔 전기가 자기를 만든다고 하면 좀 신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좀 그런데요. 게다가 그런 엄청난 발견이 막 치밀하게 계획된 실험이 아니라 그냥 강의 중에 우연히 일어났다는 게 와, 정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끔 과학의 역사를 보면 이런 정말 뜻밖의 순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웨르스테드의 발견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현상에 완전히 매료돼서 연구에 뛰어들었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 앙드레 마리 앙페르, 이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앙페르는 그냥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걸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갔군요. 네, 훨씬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요. 전류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자기장,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정밀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웨르스테드가 여기 뭔가 새로운 문이 있네 하고 발견했다면 앙페르는 그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자, 이 방의 구조는 이렇고 가구 개치는 이런 규칙을 따르는군. 뭐 이렇게 내부를 샅샅이 탐색하고 설계도를 그린 셈이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앙페르는 정말 다양한 모양의 도선의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그 주변 자기장의 형태나 세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와, 정말 집요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걸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칙, 즉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만들려고 한 거죠. 단순히 이렇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명확한 규칙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집요한 노력 덕분에 뭔가 복잡하게만 보였던 전자기 현상을 이해하는 아주 직관적인 열쇠를 찾아낸 거군요.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뭐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규칙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이 법칙은 고든 전선, 그러니까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이걸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럼 이제 이 법칙의 핵심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자료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직선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마치 그 잔잔한 연못에 조약돌 하나 톡 던졌을 때 동심원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당연히 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세고 멀어질수록 약해지겠죠. 이건 뭐 감각적으로도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력선이라는 가상의 선들이 전선 주위를 이렇게 원형으로 뱅글뱅글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전선 가까이에는 이 선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멀어질수록 좀 듬성듬성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하고 중요한 지점, 바로 앙페르 법칙이 딱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 동심원 모자기 자기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돌고 있냐는 거죠. 이게 시계 방향일까요? 아니면 반시계 방향일까요? 그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앙페르의 그 천재성이 딱 드러납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 대신에요.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바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른손이요? 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쭉 펴보세요. 이 엄지손가락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그렇죠. 이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주먹 쥐듯이 살짝 감아쥐어 보세요. 이때 감아쥔 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그 회전 방향 있죠? 아, 네. 그 방향이 바로 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아, 와, 이거 진짜 직관적이네요. 예를 들어서 전류가 제 눈앞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그럼 엄지를 위로 하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주면 손가락 끝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자기장도 반시계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전류가 아래로 흐르면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감아주니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군요. 와, 이거 학교 다닐 때 좀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해보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른손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죠. 시각적이고 체험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도 하던데요. 그 나사랑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도 같은 원리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오른 나사 있잖아요. 드라이버로 돌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앞으로 파고 들어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뒤로 빠져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나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즉 박혀 들어가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를 그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돌리는 방향, 즉 나사의 회전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이해하기 쉽네요. 전류 방향으로 나사를 박아 넣을 때 그 드라이버 돌리는 회전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나사 돌리는 모습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오른손 법칙이나 오른나사 법칙이나 이름은 달라도 같은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편리한 도구다 이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비율을 쓰던 중요한 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사이에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법칙들이 그 규칙성을 아주 간단하게 시각화해 준다는 점이죠. 그럼 이 법칙이요, 그냥 물리 시간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공식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법칙은요, 단순히 이론적인 호기심을 해결하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 현대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정말 실용적인 원리입니다. 정말요? 네. 이 법칙 덕분에 인류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방향과 세기의 자기장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자석을 가능하게 한 핵심 원리죠. 전자석.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를 통하면 자석이 되고 끊으면 다시 그냥 쇠붙이로 돌아가는 거. 그 고철 초리장에서 자동차도 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심 같은 물질 주위에 전선을 코일처럼 촘촘하게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각각의 전선 고리가 만드는 작은 자기장들이 특정 방향으로 차곡차곡 더해져서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오. 마치 영구자석처럼요. 음. 그런데 이때 전자석의 어느 쪽이 N극이 되고 어느 쪽이 S극이 될지는 전선을 감은 방향하고 전류를 흘려주는 방향에 따라 딱 결정돼요. 바로 여기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코일에 적용할 때는 살짝 변형된 형태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이게 설계의 핵심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 원하는 극성을 얻으려면 전류를 어느 방향으로 흘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니까요. 와.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고철 처리장 크레인 자석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주변에 스피커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부품이나 각종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 릴레이 속 전자석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 배경에는 이 간단한 오른손 법칙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 전자석의 원리가 우리 생활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전동기, 즉 모터의 회전 원리와 바로 연결됩니다. 모터요? 네, 모터는 기본적으로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원리, 로렌츠 힘이라고 하죠,를 이용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자기장을 만드는데 바로 이 전자석이 아주 널리 쓰입니다. 아하. 즉, 앙페르의 법칙으로 전자석을 설계하고 그 전자석이 만든 자기장과 또 다른 전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회전하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손에 그 간단한 규칙 하나가 선풍기 팬을 돌리고 세탁기통을 회전시키고 전기차를 달리게 하는 힘의 근원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상에. 진짜 상상 이상인데요. 그냥 오른손 방향 찾는 단순한 규칙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전자석을 거쳐서 우리가 매일 쓰는 선풍기, 세탁기, 뭐 드릴, 심지어 전기 자동차까지 움직이는 핵심 원리로 이어진다니. 와, 정말 우리 생활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근본 원리였군요.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해도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출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잠시 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힘,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만들어내는 힘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자석을 실제로 설계할 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강력한 자석을 만들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거든요. 자료에도 언급된 기자력, 기치력, Magneto Motive Force, MMF라는 개념입니다. 기자력.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한자 뜻을 보니까 자기를 일으키는 힘,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료에서는 이게 전기회로의 전압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던데요. 네, 그 비유가 핵심을 아주 잘 짚고 있습니다. 전기회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전지에 전압이 있으니까 전선이나 전구 같은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네, 그렇죠. 전압이 높을수록, 즉 전기를 밀어주는 힘이 강할수록 더 많은 전류가 흐르려고 하죠. 자기 회로에서도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기 회로에서는 바로 이 기자력이 전압과 같은 역할, 즉 자기장을 밀어붙이는 원동력 역할을 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하듯이 자기 회로에서는 기자력이 자속, 치속, magnetic flux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자속이요? 그건 또 뭔가요? 자속은 쉽게 말해서 특정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 자기장의 다발이나 흐름의 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장이 얼마나 풍부하게 또 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죠. 아, 즉 기자력이라는 미는 힘이 클수록 더 빽빽하고 강력한 자기벽선 다발, 다시 말해 더 큰 자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회로에서 전압, 미는 힘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류, 흐름이 생긴다. 이런 관계처럼 자기 회로에서는 기자력, 미는 힘이 클수록 더 많은 자속, 자기력선 다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 기자력이 전자석의 색이나 모터의 힘처럼 자기 현상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고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력은 보통 전선을 감은 횟수 N과 그 전선에 흘려주는 전류 I의 곱, 즉 N 곱하기 I로 표현됩니다. N 곱하기 I. 네, 그러니까 더 강한 전자석을 만들려면 전선을 더 많이 감거나 전류를 더 세게 흘려주면 N 증가, I 증가 된다는 것을 이 식이 명확히 보여주죠. 엔지니어들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필요한 세기의 자석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암페르의 연구에서부터 발전해온 중요한 개념이고 자기 회로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암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어찌 보면 간단한 손짓 하나에서 시작해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방식과 그 방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원리가 단순히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전자석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우리 주변의 모터를 돌리는 핵심 동력으로 이어진다는 그 엄청난 연결고리까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른손 하나로 찾는 그 방향 규칙이 세탁기, 선풍기, 전기차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 중 하나라는 점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서 세상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를 얻은 기분이 되네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전자계약의 정말 기본 원리이면서도 그 응용 범위가 상상 이상으로 넓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웨르스테드의 그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해서 앙페르의 정밀한 분석과 법칙 정립을 거쳐서 현대 기술의 심장부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과학적 사고의 큰 줄모음이죠.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주로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주위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오른손 법칙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랬죠. 엄지는 전류, 내 손가락은 자기시장 방향.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이 전선을 직선이 아니라 동그랗게 원형으로 한번 감거나 혹은 전화선처럼 코일 형태로 촘촘하게 여러 번 감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감긴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주변이나 특히 그 내부에는 어떤 모양과 어떤 성질의 자기장이 만들어질까요? 직선 도선과는 분명 다른 형태의 자기장이 나타날 텐데 그 모습은 어떨지. 그리고 그때는 오른손 법칙을 또 어떤 식으로 변형하거나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재밌겠네요. 네, 이 질문이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고 다음 단계의 탐구로 나아가는 재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